올해 봄에 남편이 이른 아침에 운동화 끈을 묶으면서 나를 돌아봤다.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했다. 40년 가까이 살면서 이 사람 눈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얼마나 됐을까 싶었다.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돈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스쳐 지나가듯 살아왔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 65이 되어서야 남편의 눈빛이 새삼 다시 보인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젊은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우리가 결혼한 건 내가 26이었을 때다. 남편은 28이었고 우리 둘 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다. 월세 보증금도 양쪽 부모님께 조금씩 빌려서 마련한 것이었다. 그 좁은 방에서 살림을 시작했는데 나는 그때가 힘들었다는 기억보다 어딘가 설레었다는 기억이 더 먼저 난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차린 밥상. 내가 서투르게 끓인 된장찌개. 남편이 맛없다고는 절대 안 하고 다 먹어주던 그 모습.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설렘보다 무게가 더 커졌다. 첫째가 태어나고 나서 나는 직장을 그만뒀다.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그 시절엔 그게 당연한 선택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더 열심히 일했고 나는 아이를 돌보면서 집을 지켰다. 둘째가 태어난 건 첫째가 3살 때였다. 두 아이를 돌보면서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냥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면 됐다. 아이들이 밥을 잘 먹으면 됐고 남편이 건강하게 퇴근해 오면 됐다. 돈이 항상 빠듯했다. 남편 월급이 들어오면 월세, 보험, 교육비, 식비를 계산하고 나면 늘 빠듯하거나 모자랐다. 나는 장을 볼 때 항상 메모를 해갔다. 필요한 것만 사고 사고 싶은 건 참았다. 계절이 바뀌어도 내 옷은 오래전 것들이었다. 아이들 옷은 사줬지만 내 것은 미뤘다. 그게 특별히 서럽다거나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니다. 그냥 그게 내 삶이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그 사람은 퇴근하고 들어오면 지쳐있는 게 얼굴에 다 보였다. 밥을 먹고 나면 텔레비전 앞에서 잠이 들었고 주말에도 피곤함이 풀리지 않아서 늘 무기력해 보였다. 우리가 둘만의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아이들 이야기, 학교 이야기, 돈 이야기. 대화를 하더라도 항상 그 주제였다. 우리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그 시절이 나쁘기만 했냐고 물으면 그렇진 않다. 힘들었지만 그 안에 따뜻한 순간들도 있었다.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을 받아왔을 때 그 작은 것들이 우리를 버티게 해줬다. 가을 운동회에 도시락을 싸서 갔던 날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남편이랑 나란히 앉아서 응원했는데 그날 남편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 하나가 오래 기억에 남아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이 컸다. 첫째가 대학을 갔고 취직을 했고 결혼을 했다. 둘째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던 날들이 지금도 생생하다. 첫째가 결혼해서 나갈 때 나는 빈 방을 한참 들여다봤다. 저 방에서 저 아이가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는지. 이제 이 방이 빈 방이 되는구나 싶었는데 이상하게 슬프지만은 않았다. 잘 자랐다는 안도감이 더 컸던 것 같다. 아이들이 다 나가고 처음으로 남편이랑 단둘이 밥을 먹던 날이 기억난다. 오래된 우리 식탁에 두 사람만 앉은 게 어색했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저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떠들고 밥상이 시끄러웠는데 그날은 조용하게 숟가락 소리만 났다. 나는 그 고요함이 처음엔 좀 낯설고 허전했다. 그런데 남편이 천천히 국을 떠먹으면서 맛있다고 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다. 아이들이 없으니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생겼다.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봤다. 젊었을 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문득 걷는 게 좋다는 걸 알게 됐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줄 몰랐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운동화 하나 신고 나가면 됐다. 남편한테 같이 가자고 했다. 처음엔 남편이 귀찮아했다. 이 사람이 원래 아침잠이 많아서 눈 뜨자마자 밖에 나가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며칠을 혼자 다니니까 어느 날 따라 나서더라. 그리고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어느새 우리 둘이 같이 나가는 게 아침 루틴이 되어버렸다. 그 아침 산책이 우리한테 많은 것을 바꿔놨다.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젊을 때는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나왔다. 남편이 젊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시절에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지, 나도 그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혼자 감당해야 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우리는 걸으면서 그 이야기들을 천천히 꺼냈다. 집에 앉아서는 못했던 이야기들을 왜 걸으면서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열리는 것 같았다. 어느 날은 걷다가 동네 작은 공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체조를 하고 있는 것을 봤다. 남편이 멈춰서 한참 구경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웃었고 남편도 웃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우리도 그 시간에 맞춰서 체조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제대로 따라하지도 못했는데 그게 오히려 웃겼다. 남편이 팔을 들다가 어깨가 안 올라간다고 하는 게 같이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됐다. 그 작은 웃음들이 하루하루를 가볍게 만들어줬다. 밥도 달라졌다.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족한 편은 아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수입이 줄었고 나는 원래 별도의 수입이 없었다. 연금이 조금 나오는데 그걸로 크게 쓸 수는 없다. 그런데 그게 불편하지가 않다. 젊을 때 빠듯하게 살았던 게 오히려 지금은 자산이 된 것 같다. 없어도 사는 법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밥은 집에서 먹는다. 사 먹는 건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나 하는 일이다. 그게 아깝다거나 속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집밥이 더 맛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죽을 끓인다. 흰쌀에 당근이나 시금치를 넣어서 색깔이 고운 죽. 남편이 일어나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부엌 들어온다. 별것도 아닌데 그 장면이 하루를 여는 기분이 든다. 장은 여전히 꼼꼼하게 본다. 대형 마트보다는 동네 재래시장이 더 편하다. 제철 채소를 사고 두부를 사고 가끔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을 산다. 비싼 재료가 아니어도 손질만 잘하면 충분히 맛있다는 걸 이제는 진심으로 안다. 된장찌개에 제철 채소를 넣으면 그게 어떤 음식보다 좋다. 남편은 내가 끓인 된장찌개를 가장 좋아한다고 여전히 말한다. 그게 신혼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이상한 건 지금이 훨씬 여유롭다는 것이다. 돈은 젊을 때보다 오히려 적은데 마음은 그때보다 훨씬 가볍다. 쫓기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아이들 학원비 걱정도 직장 걱정도 남들과 비교하며 조바심 낼 일도 이제는 없다.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살면 된다. 그게 이렇게 큰 자유인 줄 몰랐다. 봄에는 남편이랑 둘이서 가까운 산에 올랐다. 특별한 등산로가 아니라 동네 뒷산 같은 낮은 산이었다. 중간에 벚꽃이 피어 있었다. 남편이 그 꽃 앞에 멈춰서 한참을 봤다. 나는 그 모습을 옆에서 봤는데 이 사람이 꽃을 이렇게 오래 들여다볼 줄 몰랐다. 젊을 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겠지. 산에 가더라도 빨리 올랐다가 빨리 내려와야 했고 꽃보다는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했을 것이다. 그날 산에서 내려오면서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자연스럽게. 말은 없었다.
그냥 내려오면서 손을 잡고 걸었다. 나는 그게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걸었다. 중학생처럼 손이 잡혔다고 설레는 게 스스로도 조금 우스웠지만 그게 진짜 감정이었다. 여름이 되면 우리는 저녁에 동네를 걷는다. 낮엔 덥지만 저녁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걷기가 좋아진다. 동네 골목을 걸으면서 어떤 집에서는 밤 냄새가 나고 어떤 골목에서는 고양이가 쪼그려 앉아 있고 그런 작은 것들을 구경하면서 걷는다. 남편이 가끔 고양이한테 말을 건다. 그게 또 우습고 귀엽다.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을 때가 요즘 자주 있다. 가을엔 단풍 구경을 갔다. 멀리 간 게 아니라 기차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소도시였다.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 작은 읍내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 작은 공원에 단풍이 예쁘게 들어있었다. 우리는 도시락을 싸갔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김밥을 말았다. 참치 김밥.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넣어서. 그걸 공원 벤치에 앉아서 먹었는데 그 단풍 구경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여행 중 하나였다. 비싼 음식도 아니고 비싼 숙소도 아니었다. 당일치기 기차 여행에 도시락 하나.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좋았느냐 하면 그냥 우리 둘이 함께였기 때문인 것 같다. 젊을 때는 좋은 곳에 가야 하고 좋은 걸 먹어야 하고 그래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안다. 어디서 뭘 먹느냐보다 누구랑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손주가 생긴 것도 이 시기였다. 첫째 아이가 아이를 낳았고 나는 처음으로 할머니가 됐다.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와는 또 다른 감정이었다. 내 아이 때는 책임감과 두려움이 함께 왔는데 손주를 안았을 때는 그냥 순수하게 기뻤다. 이 작은 것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 그게 다 신기하고 고마웠다. 남편이 손주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는 자꾸 웃음이 난다. 이 사람이 우리 아이들 아기 때 그렇게 잘 안아주지 못했다. 일이 바빠서 피곤해서. 그런데 손주는 정성스럽게 안는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아이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 모습이 젊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바빴는지를 새삼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이해도 생긴다. 우리가 요즘 가장 즐거운 시간이 언제냐고 누가 물어보면 나는 아마 저녁 식사 자리라고 대답할 것 같다. 별것 없다. 내가 끓인 국이 있고 남편이 좋아하는 나물이 있고 밥이 있다. 둘이 앉아서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한다. 산책 중에 봤던 것들, 뉴스에서 본 이야기, 손주가 요즘 재롱을 피운다는 것.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그게 다다.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좋으냐 하면 이 시간이 온전히 우리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아무것도 서두를 필요가 없는 시간. 우리가 젊을 때는 항상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돈을 모아야 하고 집을 장만해야 하고 항상 목표가 앞에 있었고 지금 이 순간은 그 목표를 향한 과정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이 순간 자체가 목적이 됐다. 이 저녁 식사가, 이 산책이, 이 아침 죽 한 그릇이. 그게 전부이고 그게 충분하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나는 젊을 때 외로웠던 시간이 꽤 있었다. 남편과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외로웠다. 그 사람은 일이 바빴고 나는 아이들한테 묶여 있었고 우리 둘이 마주 앉아서 그냥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별로 없었다. 서로 필요한 존재이긴 했지만 서로를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가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관계가 괜찮은 건지 그런 의문이 들었다. 그 의문이 지금은 없다. 지금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얼굴을 하는지, 산책을 할 때 어디서 멈추는지, 밥을 먹을 때 무슨 반찬을 먼저 손이 가는지. 그 사소한 것들이 이 사람을 이루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그리고 그게 이상하게 든든하다.
남편도 변했다. 아니, 변했다기보다는 그 사람 안에 원래 있었던 것들이 이제야 드러나는 것 같다. 꽃을 오래 들여다보는 사람, 고양이한테 말을 거는 사람, 손주를 조심스럽게 안는 사람. 그 모습들이 사실은 젊을 때도 그 사람 안에 있었을 텐데 바쁨이 그걸 덮어두고 있었던 거겠지. 이제 그 덮개가 걷혀서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황혼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다고. 예순이 넘으면 그냥 시간이 가는 것을 기다리는 건 줄 알았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하고 싶은 것들도 이제는 못하는 게 많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지금이 오히려 더 재미있다.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냥 오늘 하루를 좋아하면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내린다. 인스턴트지만 천천히 탄다. 남편이랑 둘이 앉아서 그 커피를 마신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온다. 그게 하루의 시작이다. 특별할 것 없는 아침이지만 이 아침이 좋다. 운동을 하고 돌아오면 씻고 밥을 먹고 오전에는 각자 하고 싶은 것들을 한다. 남편은 뉴스를 보거나 책을 읽고 나는 집 안정리를 하거나 이런저런 것들을 만든다. 점심을 같이 먹고 오후에는 가끔 낮잠을 잔다. 낮잠이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다. 저녁엔 또 산책을 나가고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잔다. 그게 하루다. 단순하다. 그런데 이 단순함이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안다. 지금 이 나이에 이 사람 곁에 있다는 게 감사하다. 젊을 때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유로움이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 같다. 고생을 안 했더라면 이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몰랐을 것이다. 아침 산책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 집밥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걷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것인 줄.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운동화를 신고 나갔다. 동네 길을 걸었다. 특별한 곳을 간 게 아니라 늘 가던 길이었는데 오늘은 어느 집 담벼락에 작은 꽃이 피어 있었다. 남편이 먼저 봤다. 나한테 보라고 가리켰다. 나도 봤다. 그게 다다. 그런데 그게 좋았다. 이 나이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황혼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이,